또 하나 놀라운 제보이기도 한데요. 우리 박영수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다. 도대체 이제 그 해간 지 2달이 넘었거든요. 2달 동안 해간 자료하고 전혀 상관없이 멀쩡하게 입을 닫고 있었던 증인들이 증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영수가 이제 나오게 되면 주로 이제 뭐 계좌 관계라든지 박영수 관련된 주변 계좌, 친인척 계좌라든지 돈이 주고받은 정황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갑자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녹취록이 나오고 기억이 이제는 안 나보지. 네, 문자 메시지가 이제 네. 확보가 됐는데 김만배가 주도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게 지난 2015년 3월 27일입니다. 그런데 박영수가 민간 업자들과 선정 축하 술자리를 이날 한 정황이 확인이 됐는데요. 대장동 토목 사업을 맡기로 했던 건설업자 남호 씨의 문자 메시지가 확보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남의 뜰에서 하게 된 거 좋아. 근데 이미 이때 건설업자 있고요. 분양업자도 여기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지, 어떤 방향으로 할지, 몇 채를 지을지, 사업비를 얼마를 들일지도 안 나온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도 되기 전에. 선정도 되기 전에 모여가지고 나중에 다 돼요. 건설업자가 되고 분양업자가 됩니다. 심지어 분양업자는 친인척이라잖아. 그 자리에 이게 다 영수 형님 덕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거기 모였다는 거예요. 완전 짜고 친 고스톱이죠. 그러니까 박영수가 나는 이재명이랑 동업한 거야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박영수는 절대 그런 역할을 안 시킨다는 거죠. 왜? 상전이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니 너무 왜 상전이니까 이건 너무 맞잖아. 빈약하잖아. 못 건드는 사람인 거야, 지금 우리 검찰 권력이.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덮으려고 하면 이제 김만배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주범으로 그 역할을 했던 배우로 박영수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만 마치 박영수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물리적인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야. 즉 딸내미한테 뭐 그 생활비 여직원이 힘들까봐 11억씩 생활비를 빌려주는 이런 아름다운 처사라든지 너 생활비 필요하지 않니, 찌우야? 14억짜리 회사 보유 아파트를 7억에 주는 이런 쪼잔한 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하에서 저도 아파트 받은 게 필요해요. 없는 거예요. 저도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필요해요. 내가 집이요. 금방 질 테니까 50억씩만 해와. 니들이. 그럼 내가 아파트 지어가지고 방값에 줄게. 아유 정말. 50억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 박영수를 엮어가지고 박영수가 뒷배다. 이 모든 권력과 비리에 있어서의 연결고리를 했다라는 이제 그림만 만들고 실제적으로는 증거가 없어서 기소를 못할 만한 수준으로 그림을 옮겨가고 있어요, 이제. 즉, 더 이상 이재명을 엮을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어떠한 비리가 있었기는 있었지만 이재명이 관여를 안 했지만 박영수가 그 중심된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박영수에서 꼬리를 끊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작업이 원래부터 있을 거라고 전 예상을 했습니다. 이 대장동 들어올 때부터. 결과적으로 이걸 책임져야 될 건 박영수다. 왜? 박영수가 실제 다 했으니까. 그래서 박영수가 이 5천억 넘는 이득을 전부 다 난 독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 돈에 대해서는 못 건드리는 거고, 박영수가 어떠한 형태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두고 하고 있지만, 주범은 밑에 있는 윤 변호사예요. 윤이 아니고 양재식. 양재식 변호사예요. 주범은, 실행범은 양재식 변호사고, 대가리는 박영수가 맞는데, 박영수는 200억을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영수는 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애들 중에 제일 모질인 거야. 받기는 제일 많이 200억을 받기로 했는데, 그거를 부동산으로 받기로 하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니까 전달이 안 됐다는 거지. 즉, 뇌물을 받기로 하였으나 상납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실행이 안 된 뇌물이기 때문에 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게 끝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대장동이.
그래서 대장동에 있었던 모든 것, 처음에 인허가 부분 안에서의 이재명 대표 연결고리도 이제 보니까 박영수가 양재식이 시켜가지고 성남의들 관련된 변호사, 뭐 정 변호사나 이런 애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진행을 한 거고, 그래서 그거가 끝나가지고 성남의들이 딱 인정을 받으니까 대장님 모시고 우리 최고 회장님 그분 모시고 술 한잔 먹었다는 거야.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박영수가 백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건데, 박영수는 돈도 못 받고 일만 해주고. 왜? 실제 수리한 게 없으니까. 뭐 1,500억짜리 무슨 하나은행 지급보증 있었잖아요. 이게 나중에 취소가 돼요. 처음에는 통과를 하기 위해서 내줘놓고 이게 취소가 되고, 이게 나중에 하나에서 이제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실행범으로. 그렇게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직접 관여를 한 정황은 있고 이로 인해 갖고 도움을 받은 바 있으나, 지금 대장동에 있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한 푼도 받은 게 없는 상모지리가 박영수인 거야. 무슨 한 푼도 자기 딸이 받았는데. 반환했잖아. 빌려준 거 반환했잖아. 7억 주고 파는 건 회사 맘이야. 시가 14억짜리인데, 야, 직원 할인 7억 주고 파는 거 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건 딸한테 준 거, 근무한 딸한테 준 거 박영수가 받은 거 아니잖아요? 박영수는 직접적으로 받은 이득이 하나도 없이 그냥 김만배만 5천억 벌어준 모질이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검찰이 짜고 있는 프레임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그렇죠. 야, 여러분, 그러니까 검찰과 기레기들이 공모해서 만들고 있는 프레임은, 박영수는 그냥 일 열심히 도와주었는데 한 푼도 못 받은 사람이네? 진짜 능력도 있고 좋은 사람인데, 그 돈 못 챙기는 사람 보니까 이러고 나중에 동정론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송 작가님이 박영수한테 뭘 받았으면 이 모양이 이 꼴이겠냐고. 아니에요. 만일 박영수가 저를 알았잖아요. 네. 뺏기진 않으면 천만다행입니다. 되게 혐의안에 갔습니다. 거짓말하지만 박영수를 알았잖아요. 우리 스튜디오도 없어졌어. 그럼요. 더 망해요? 더 망해요. 다 뺏겼어요. 박영수하고 저하고 네. 영명그룹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갖고 재계순위 3위 갔습니다. 저러다가 다 뺏기고 뒤통수 맞은 거예요. 김만배 같은 애랑 안 하고 저랑 했잖아요. 나 이 토목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지금. 아무튼 이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영수는 어떻게 되더라도 정치권하고 엮지 않을 거예요.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엮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건 있겠죠. 박영수를 주도로 해서 양재식과 김만배가 이마만한 어마어마한 돈들을 빼돌렸는데, 성남시는 그걸 모르고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배임이다, 이따위 논리는 펼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영수가 이재명을 좋게 봐서 동업을 하기로 했다든지, 둘이 만나갖고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안 엮은 상태에서 박영수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걸 설득하는데도 겁나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박영수는, 야, 왜 자꾸 큰형을 끼워 넣으려고 그래? 네 선에서 해결해. 적당한 놈 잘라서. 그런데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뒷배가 없다고 얘기하면 형님이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나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나 거기 연관됐던 대기업들이나 형님보다 더 큰 사람까지 다치십니다. 절대 구속이라든지 형은 실제적으로 구속이라든지 형 집행이 될 수 없는 선에서 저희가 기소를 할 테니까, 형님은 그냥 아니라고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박영수는 묵비권을 행사할 거예요. 이런 데 대한 질문을 하면 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라는 선으로 들어가는 거고, 모든 기소장은 이런 식이야. 한 푼의 은행 잔고 조사나 재산 조사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말로 형님이었다. 말로만 이분이 다 해주셨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근데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박영수가 지금 있는 그 50억 클럽들한테 전화를 했다든지 영향력을 미쳤다든지 그건 모르겠다
하지만 김만배가 다 그 사람들하고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행범은 양재식과 김만배와 유동규가 돼버리는 거고요. 거기 남욱에. 뒷배로 영향을 했으나 돈 못 받은 불쌍한 브로커 박영수를 해갖고 대장동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총선 전에 끝나야 되거든요. 특검이 본격화되는 12월 전에 검찰이 이러한 결론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놓고 특검을 받았을 때 박영수는 증인으로 안 나가면 끝인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나가서도 뭐 검찰이 준비해놓은 시나리오에서 가겠죠. 그래서 아니 뭐 돈 벌면 안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건설회사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땅값 오르고 분양 잘 돼갖고 이만큼 벌었는데 이게 무슨 불법입니까? 우리는 돈도 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불법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설 사업이 다 불법되게? 한동희가 늘 그러잖아. 아니 우리 딸이 스펙고 저기 사기로 싼 건 알겠는데 우리 딸이 뭐 대학 가는데 썼어요? 안 썼잖아요. 똑같은 얘기인 거야. 지금 최은순이 갖고 있는 땅 앞으로 도로가 뚫렸어. 앞으로 거기가 해갖고 아파트를 허가받아서 뭘 짓든지 해. 불법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각 행정부서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권한만 했을 뿐이고 충실하게 허가 다 냈고 세금 다 냈고 할 거 다 했어. 결국 이런 허무한 결론으로 끝날 걸 가지고 이재명을 잡는다고 이 난리를 쳤다는 거죠. 이 대장동으로. 다만 하나 대장동 얘기를 처음 꺼내갖고 덮어놨던 심지에 불을 붙인 이낙연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박영수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